나이가 들수록 그 무릎이 제일 먼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사실은 무릎 자체보다 허벅지와 엉덩이 힘이 먼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왜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60대 이후 집에서 천천히 시작할 수 있는 하체 근력 습관 5가지를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연골부터 떠올리십니다. 물론 연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벅지 앞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무릎이 체중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계단, 의자에서 일어나기, 장보기처럼 평범한 동작도 더 버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해마다 조금씩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히 걷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무릎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만 그 전 단계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심폐 건강에도 좋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미 허벅지 힘이 약해진 상태라면 걷기만으로는 무릎을 버텨주는 힘을 충분히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분들 중에는 이제 많이 걸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걷기는 사용입니다. 근력 운동은 지지력 만들기입니다. 집의 기둥이 약해졌는데 복도만 많이 오간다고 기둥이 튼튼해지지는 않잖아요. 무릎도 비슷합니다. 걷기 전에 또는 걷기와 함께 허벅지와 엉덩이 힘을 키워야 움직임이 훨씬 안정되고 통증 부담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에서도 무릎 통증 관리에서 하체 근력 강화를 자주 강조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주 3회 정도 기본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걷는 것보다 내 몸을 버틸 힘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연습입니다. 의자 끝에 앉아서 발을 어깨 너비로 두세요. 팔로 세게 밀지 말고 허벅지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5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은 10회까지 늘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벽을 짚고 하는 반 스쿼트입니다. 무릎을 깊게 구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벽이나 식탁을 가볍게 짚고 엉덩이를 뒤로 조금 빼며 10cm 정도만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됩니다. 무릎보다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일상 기능과 바로 연결됩니다.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힘, 소파에서 일어나는 힘, 버스에서 내릴 때 버티는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단순해도 가장 먼저 시작하기 좋은 기본 습관입니다. 하루 5분만 해도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누워서 하는 다리 들기입니다. 한쪽 다리를 편 상태로 천천히 20에서 30cm 정도 들어 올렸다가 내리시면 됩니다.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좌우 10회씩 하루 한 번만 하려도 기본 근육을 깨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 부담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벽을 잡고 한쪽 다리로 잠깐 서보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3초만 버텨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5초, 10초로 늘리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균형 감각과 엉덩이 옆 근육을 함께 자극합니다.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시니어 건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균형 운동은 꼭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벽이나 튼튼한 식탁 옆에서 하시고 미끄러운 양말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리 힘이 약한 어르신은 보호자와 함께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걷기 전후 3분 준비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작 전 발목 돌리기, 무릎 펴기, 허벅지 앞쪽 가볍게 풀기만 해도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끝난 뒤에는 이제 종아리와 허벅지를 천천히 늘려주시면 다음날 뻐근함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약한 분은 처음부터 30분 걷기보다 10분씩 나누는 방식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분, 오후 10분, 저녁 10분처럼 나누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걷기 자체보다 통증 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 3회는 근력, 나머지는 가벼운 걷기로 섞어주시면 균형이 좋습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해도 모든 통증을 참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붓기가 심하거나 무릎이 잠기는 느낌이 들거나 밤에도 계속 아프거나 계단에서 갑자기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면은 무리해서 운동량을 늘리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정확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또 당뇨, 고혈압, 허리 디스크, 고관절 통증이 함께 있는 분은 동작을 조금 다르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늘 가볍게 하시고 통증이 심해지면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오래 운동하는 비결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요? 걷기는 열심히 하시는데 의자에서 일어날 때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걷기 부족이 아니라 근력 부족일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지금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 더 어르신들께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일주일 루틴으로 묶는 것입니다. 월, 수, 금은 근력 중심으로 10분만 하세요. 화, 목, 토는 가볍게 20분 안팎으로 걷거나 스트레칭을 더하시면 좋습니다. 일요일은 쉬셔도 됩니다. 휴식도 루틴의 일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반스쿼트 10회, 누워서 다리 들기 좌우 10회, 한쪽 다리 서기 5초씩 3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10분 남짓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무릎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하체 근력 습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창한 운동보다 집에서 천천히 이어가는 기본 동작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오래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오래오래 이야기와 함께 다음 건강 루틴도 이어가 주세요.